나는 늘 시골의 고요한 리듬 속에서 살아왔다. 매일같이 아침에는 들판을 돌고 오후에는 밭을 정리하며 저녁에는 마을의 잔잔한 불빛을 바라보는 삶.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는 달랐다. 오랫동안 소식만 듣던 사촌 오빠, 조현우가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마치 잔치를 준비하듯 분주했다. 새로 손질한 과수원, 가득 열린 배화감, 그리고 현대식으로 바뀐 양수 펌프까지 보여주려는 듯 신이 나 계셨다. 나는 웃으며 거들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긴장됐다. 도시에서 늘 멋지게 살아가는 현우 오빠가 이 조용한 시골 풍경을 어떻게 바라볼까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햇살은 한껏 부드럽게 논과 산에 내려앉아 있었다. 현우 오빠가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공기마저 달라진 것 같았다. 깔끔한 셔츠에 어울린 은은한 향수, 반짝이는 운동화까지. 그는 어디서나 빛나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시골의 흘길을 밟고 서 있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플리츠 스커트, 그리고 흰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머리는 반묶음으로 정리했는데 햇살이 비치자 부드러운 갈색빛이 돌았다. 소매에 달린 작은 레이스와 손목에 걸린 은빛 팔찌가 은근히 시선을 끌었다. 현우 오빠의 눈길이 잠시 그곳에 머무르는 걸 느끼자 괜히 볼이 뜨거워졌다. 바치를 하던 중 나는 호미질을 멈추고 펜스에 기대서 있는 그를 보았다. 두 팔을 가볍게 걸치고 장난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 이런 게 일상이야? 현우 오빠가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는 그냥 구경만 하네? 그는 웃으며 다가왔다. 아니야, 배우고 있는 중이지. 나는 일부러 호미를 건넸다. 그럼 해볼래? 대신 제대로 못하면 농작물 다 망칠 수 있어. 그는 장난스레 눈썹을 치켜올리며 받아들었다. 하지만 몇 번 해보자마자 흙은 엉망이 되고 풀은 엇갈리게 뽑혔다. 나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야, 이건 거의 재앙이잖아. 에이, 그래도 열정은 보이지 않아? 열정만으로 농사 못 지어. 현우 오빠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웃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서울에서 쌓아온 세련된 모습 너머로 조금은 허술하고 진심 어린 면을 보았다. 왠지 낯설면서도 친근했다.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울타리 옆 풀밭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내 치마 끝자락이 살짝 흔들렸다. 그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여기 오는 게 좋았어. 들판 때문만은 아니야. 내가 있어서.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눈길은 그에게 붙들린 듯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장난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깊고 진지했다. 나를 정말로 보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샤워를 마치고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수건으로 닦으며 나오자 그는 여전히 울타리 근처에 서 있었다. 달빛이 그의 얼굴선을 따라 흐르며 은은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아직 앉았어? 내가 물었다. 응, 그냥. 내 생각하느라. 말끝은 낮았지만 공기 속에서 크게 울렸다. 나는 망설였지만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우리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서 포개졌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숨결이 스칠 만큼 다가온 순간 나는 알아차렸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단순한 방문이 아닌 더 큰 시작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걸.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방 안 작은 거울 앞에 앉아 빗질을 하면서도 자꾸만 현우 오빠의 눈빛이 떠올랐다. 달빛 아래서 들었던 그의 말, 내가 있어서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추석 다음 날, 마을은 장터로 북적였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전통시장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현우 오빠도 따라 나섰다.
그는 도시 사람답게 세련된 회색 슬랙스와 흰 셔츠 차림이었고 손목에는 얇은 가죽 시계를 차고 있었다. 나는 하늘색 저고리에 은은한 분홍빛 치마, 전통 한복이지만 좀 더 현대적으로 어울리는 디자인을 입었다. 허리에 묶은 곱디 고운 매듭끈이 걸을 때마다 살짝 흔들렸고 발에는 낮은 굽의 검정 곡선 신을 신었다. 작은 진주 귀걸이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장터는 고소한 기름 냄새, 전통 한과와 과일 향,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곶감 하나를 골라 봉지에 담으면서 현우 오빠를 흘끗 보았다. 그는 의외로 능숙하게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가격을 흥정하고 김치와 나물을 고르며 즐거워했다. 서울에서는 이런 거 못하지, 내가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대신 커피 한 잔이 10,000원이야. 근데 여기선 곶감 10개에 그 값이네. 나는 피식 웃었다. 도시와 시골의 거리를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귀여웠다.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를 든 그의 손등에 땀이 맺혀 있었다. 나는 가볍게 부채를 꺼내 흔들어 주었다. 그 순간 그는 내 손목을 잠시 바라봤다. 은빛 팔찌가 햇빛에 반짝였고 그 시선은 단순한 흥미 이상의 것이었다. 넌 참 사소한 것도 예쁘게 해, 저 팔찌 하나까지도. 나는 대꾸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어쩐지 그 말은 너무 직접적이어서 심장이 빨라졌다. 저녁 무렵 마당의 평상, 나무로 만든 긴 자리를 내놓고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었다. 반죽을 고르게 빚으며 나는 몰래 현우 오빠를 살폈다. 그는 익숙지 않은 손놀림에도 성심껏 송편을 만들었다. 그런데 모양이 제멋대로라서 결국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게 송편이야, 만두야? 너무 솔직하다. 그래도 정성은 100점이지? 그건 인정. 밤이 깊자 마당에는 조용한 기운이 감돌았다. 부모님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우리는 평상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다. 시골의 달은 서울보다 훨씬 더 크게 보였고 별빛은 쏟아질 듯 선명했다. 나는 치마 끝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는데 현우 오빠가 조심스럽게 내 곁으로 다가왔다. 은별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왜? 너랑 있으면 내가 도시에서 있고 산 것들을 다시 느끼게 돼. 그냥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그의 시선은 내 얼굴에서 목선, 그리고 치마 끝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눈으로 돌아왔다. 숨결이 가까워지자 나는 무심코 부채를 쥔 손을 움켜쥐었다. 부채 살 사이로 손가락이 파고드는 감각이 어쩐지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주었다. 오빠,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러서고 싶지는 않았다. 그 순간 멀리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묘한 긴장이 풀리면서도 그 웃음 속에 감춰진 감정은 더 짙어졌다. 그는 내 손등 위에 천천히 손을 올려놓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체온이 전해졌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의미로. 나는 고개를 숙여 가만히 그의 손을 바라봤다. 한복 소매 끝에서 흘러내린 작은 레이스가 그의 손가락을 스쳤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더 이상 이 감정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밤새 떨어진 감잎이 흩어져 있었고 그 위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빗자루질을 하는 동안에도 자꾸만 손등에 닿았던 현우 오빠의 체온이 떠올랐다. 작은 순간이었는데도 잊히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오늘은 논두렁 좀 정리해야겠다. 은별아, 현우도 같이 좀 데려가라.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현우 오빠는 흔쾌히 대답했다. 좋습니다.
농사 일 배워야죠. 논두렁은 밤비로 질척였고 새벽 물안개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나는 짙은 베이지 슬릿낸 셔츠에 검정 슬랙스를 입었고 장화를 신었다. 긴 머리는 낮게 묶어 깔끔하게 정리했다. 현우 오빠는 캐주얼한 네이비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었지만 깨끗한 운동화는 금세 흙투성이가 됐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농사일은 옷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야. 그는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마음가짐은 준비됐어. 문제는 발이야. 자꾸 미끄러져. 우리는 함께 흙덩이를 다지고 잡초를 뽑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손이 내 장갑 위에 스쳤다. 장갑 너머로도 느껴지는 그 작은 온기에 나는 몸을 굳혔다. 그는 미안하다는 듯 웃었지만 웃음 뒤에 담긴 무언가는 더 깊었다. 점심 무렵 우리는 잠시 쉬었다. 논둑 옆 풀밭에 앉아 물을 나눠 마셨다. 그가 내 물병을 받아 마신 뒤 그대로 내게 건네주었다. 입구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 햇빛에 반짝였다. 무심코 병을 입술에 댔을 때 마치 그와 나 사이에 또 다른 선이 사라진 듯 느껴졌다. 은별아.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안에 숨은 열기가 있었다. 서울에서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넌 자꾸 생각나. 내 웃는 얼굴, 내가 흙 묻은 손으로 풀 뽑는 모습까지. 그 고백은 갑작스러웠지만 어쩐지 오래 준비된 듯 들렸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불어내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손끝이 귓불을 스치자 온몸이 전율했다. 작은 귀걸이가 흔들리며 반짝였다. 그 순간 멀리서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은별아. 밥 먹자. 나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현우 오빠는 짙은 아쉬움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오후,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돕는데 어머니가 슬쩍 말을 꺼냈다. 현우는 참 성실하다. 그런데 은별아,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자주 빨개져? 나는 손에 쥔 칼을 떨어뜨릴 뻔했다. 모른 척 웃어 넘겼지만 내 마음은 이미 들킨 것 같았다. 밤이 되자 나는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았다. 멀리서 개구리 소리와 풀벌레 울음이 들려왔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현우 오빠였다. 그는 검정색 얇은 후드티를 걸치고 있었다. 여기 있었네. 그냥 바람 쐬고 있었어. 그는 내 옆에 앉았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나 침묵은 오히려 무겁게 쌓여갔다. 그러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별아, 나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 널 좋아해.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히듯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우리는 가족이었고 이 관계는 위험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빠, 이건 우리 둘만 알 수밖에 없는 거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았다. 달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도 알았다. 숨길 수밖에 없는 감정, 그러나 더 깊어져 가는 감정. 그 밤,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뒤섞인 꿈을 꾸었다. 추석 연휴가 절정으로 향하던 날, 마을에는 작은 풍류잔치가 열렸다. 전통 음악이 울려 퍼지고 아이들은 한복 치마폭을 흔들며 뛰어다녔다. 나는 아침부터 어머니의 손을 빌려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고운 분홍빛 치마와 옅은 회색 저고리를 입었다. 허리에는 금빛 장식이 달린 옥색 놀이개를 걸었고
발에는 작은 굽이 달린 검정 고무신 대신 더 세련된 검은 구두를 신었다. 어울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어머니는 이제 다 큰 아가씨네 하며 미소 지었다. 현우 오빠는 흰 셔츠에 짙은 남색 재킷, 그리고 얇은 검정 벨트를 착용하고 나타났다. 도시적인 옷차림이었지만 묘하게 내 옆에 서 있을 때는 마치 의도된 한 쌍처럼 조화를 이뤘다. 마을 어르신들이 우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나는 괜히 긴장됐다. 잔치 내내 사람들은 흥겹게 춤추고 노래했다. 나는 다른 아낙네들과 함께 떡을 나눠주다가 슬쩍 현우 오빠를 보았다. 그는 멀리서도 내 발끝을 응시하고 있었다. 구두의 광택, 치마 끝에 살짝 드러난 발목, 그리고 노리개 매듭.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잠시 후 우리는 잔치에서 빠져나와 마을 외곽 작은 정자에 앉았다. 바람이 한복 치마를 스쳐 지나가며 은은한 풀 냄새를 실어왔다. 나는 발을 모으고 구두 끝을 가지런히 붙여 앉았는데 현우 오빠의 시선이 거기에 닿아 있다는 걸 금세 느꼈다. 은별아. 응.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아. 그냥 다 눈부셔.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구두 끝을 슬쩍 비비며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마른 귓가에서 자꾸만 맴돌았다. 그는 천천히 내 옆으로 몸을 기울였다. 손끝이 치마 위에 살짝 닿았고 그 순간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가 속삭였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너를 보고 있으면 내가 금기를 깨고 있는 기분이야. 나는 대답 대신 작은 숨을 내쉬었다. 눈을 들어 바라본 그의 얼굴은 전날 밤보다 더 진지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때 멀리서 장터의 풍물 소리가 들려왔다. 꽹과리와 북소리, 사람들의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공간은 고요했다. 그는 내 손목을 살며시 잡았다. 노리개 매듭 아래로 떨어진 팔찌가 그의 손가락에 스쳤다. 나는 속삭였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아무도 안 봐. 지금은 우리 둘뿐이야. 그 말에 나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가까워지는 그의 숨결, 그리고 어제보다 더 깊어진 눈빛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우리 관계는 이미 위험한 경계 위에 있었으니까.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내가 붉어진 얼굴로 들어오는 걸 보고 잠시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은별아, 어디 다녀왔어? 그냥 마을 정자에. 나는 최대한 담담히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현우 오빠와 나 사이에 생겨난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점점 커져가는 불꽃 같았고 언젠가 터져버릴 게 분명했다. 나는 방 안에서 한참을 뒤척였다. 발끝에 아직 남은 그의 시선, 손목을 감싸던 체온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알았다. 다음 만남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아침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나는 옅은 베이지빛 원피스에 짧은 가디건을 걸치고 발에는 검정색 단정한 로퍼를 신었다. 귀에는 작은 은빛 귀걸이를 꽂았고 손목에는 늘 차던 팔찌가 있었다.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내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현우 오빠와 나는 그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부모님과 함께 들판을 돌았다. 아버지는 풍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수확한 곶감을 내밀며 현우에게 먹어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내 눈길은 자꾸만 그의 눈과 스쳐 지나갔고 그 순간마다 온몸이 긴장했다. 점심 무렵 부모님이 마을 모임에 나가면서 집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마당은 고요했고 바람의 대문이 살짝 삐걱거렸다. 나는 부엌에서 차를 우려내다 현우 오빠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문가에 서 있었고 눈빛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은별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간절했다.
나는 두 손으로 찻잔을 꼭 잡은 채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다가와 내 손에서 잔을 받아내려 놓고 대신 내 손가락을 감쌌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체온이 파고들었다. 도망치지 마. 그 말에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를 끌어안았다. 단단한 품 안에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그와의 연결만이 남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은별아, 현우야, 우리 왔어.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화들짝 떨어졌고 숨이 막히는 긴장이 온몸을 덮쳤다. 나는 급히 옷매무새를 고치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현우 오빠는 손가락을 주머니에 넣은 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식탁에 다시 둘러앉아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부모님은 아무 의심 없이 일상의 대화를 이어갔지만 나와 현우 오빠는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발끝이 밑에서 스치듯 닿았을 때 나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 작은 접촉이 모든 말보다 강하게 다가왔다. 밤이 되었다. 부모님은 피곤해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마당에 앉아 별빛을 올려다보았다. 갑자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와 함께 하늘을 바라봤다. 은별아. 응. 이제 돌아가야 해, 서울로.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알고 있었지만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그래. 도시로 돌아가야지.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게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다시 올 거야. 내가 원한다면.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눈물이 금세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다. 바람이 치맛자락을 흔들고 팔찌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우리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멀리서게 짖는 소리가 울리고 별빛은 더욱 선명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다. 언젠가 또다시 마주할 그날을 향해 불안과 설렘이 함께 나를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알았다. 이 사랑은 결코 단순한 추억으로 남지 않으리라는 걸.